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이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민주당은 제가 먼저 제 말만 좀 들었어도 진짜 이 프레임 싸움에서 그렇게 밀리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에, 이재명 그 잿마을에서 이거 보십시오. 이재명 팬클럽 개딸 명칭 파기한다. 이거 쓸 때부터 내가 쓰지 말라 그랬지. 기억나세요? 어? 언론들 개딸이라고 쓰면 낙인 찍겠다. 응? 제명인의 마을 개설자. 제가 개딸 할 때 이거 나중에 이거 다 짐으로 돌아온다. 어? 이거 개딸이라는 말 쓰는 순간 프레임 싸움에서 나중에 진다. 진짜 이거 2년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쵸? 한 2년 전부터 개딸이라는 말 쓰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총선 앞두고 이게 개딸 프레임에 갇혀갖고 이미 2030 지지자들 많이 지금 정치권 민주당에서 한 발짝 뒤로 나가 있는데 무슨 60대 개딸이 있고 70대 개딸이 있어. 응? 진짜 예전부터 저거 개딸 저 말 못 쓰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저희가 만들어낸 게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이다. 응? 뭐 청년 지지자들이다. 이렇게 계속 써야 된다. 이건 뭐 예언이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개딸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끼리나 개혁의 딸이라고 알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개딸 이러면 별로 어감이 안 좋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개딸이라는 프레임에 나중에 갇힌다 이거 예전부터 저거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건 왜 그러면 지지자들이 부르는 것도 우리는 개딸이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냥 민주당의 청년 지지자들 제가 그렇게 불러야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이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언론이 프레임 씌우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저건 청년 지지자들을 떠나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응원하는데 개딸로 국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전체 민주당 지지자들의 파이가 이만큼 넓은데 그냥 개딸이라는 축소된 마치 개딸은 이재명 받기 모르는 광란의 집단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예견한 대로 뭐 그래도 지금이라도 뭐 폐지한다 그러니까 다행이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요즘 여러분들 제가 정치 뭐 여기저기서 신당 창당한다 이낙연 씨 지금 이제 얘기를 할 거지만 정치를 여러분들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요.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요. 내심 내가 이번 선거에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제대로 못 봐요. 이거는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공통된 점이에요. 근데 선거판을 분석하려면 선거에 나갈 마음이 없는 사람이 그리고 한 발짝 뒤에서 봐야 돼요. 보면 이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가장 제가 느끼는 공통된 그 느낌은 뻔뻔해요. 그렇죠? 엄청 뻔뻔해요. 평소에 어떻게 국힘당과 손잡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전통적인 민주가 뭡니까? 군합발에 짓밟혀 가면서 독재한 거하고 민주화를 이뤘던 민주당이 저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잠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윤석열을 밖에서 비판한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벌써 신당 창당을 한 것도 아니고 이준석이는 아직도 국힘당의 전 대표이고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준석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 유튜브들도 여기저기서 그리고 패널로 초대하고 정신 나간 짓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준석이는 분명히 당적이 국힘당이에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를 했던 작자 이낙연이가 어떻게 조만간
윤석열 싫은 사람, 이재명 싫은 사람들 모두 모이는 제3세력 신당 창당을 하기 위해서 이준석이는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라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응? 2030 젠더 이슈로 갈라치기 한 게 인재입니까? 응? 그럼 여러분들 왜 이낙연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2, 3일 동안 요즘 계속 때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신당 창당을 이낙연이가 한다거나 이준석이의 저런 형태를 보면서 제 방송을 들었던 분들은 아마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저는 이낙연이가 꿈꾸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대권이에요. 그쵸?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대권 후보가 되고 싶은 제2의 3당 야합의 준하는 그래서 이준석이를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낙연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 출신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당대표가 버티고 있고 저는 왜 이낙연이가 신당 창당의 속도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왜 이낙연이가 지금 신당 창당의 속도를 내냐면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은경 혁신안 중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이 20대 1로 중앙위를 통과하면서 노골화됐죠. 그쵸? 이건 뭐냐? 이제는 내가 이 당에서 그 어떤 것도 선거에 출마하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낙연이나 사실 비명계가 다음 전당대회 때 나와서 최고위원 자리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중앙위까지 통과되니까 내년 전당대회 룰이 확정된 거죠. 그러면 이낙연은 자기 당대표를 꿈꿀 수도 있고 자기의 대리인이 자기네 비명계가 어떤 선거를 출마해도 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이낙연은 민주당과의 연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민주당에서 자기가 어떤 선거를 해도 이재명이 있는 한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이 체포영장을 쳤을 때도 그래서 가결표가 나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낙연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낙연이가 창당 능력을 할 수 없다. 이거는요 착각입니다. 이낙연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준석이랑 손을 잡는 겁니다. 그쵸?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이낙연 주변에는 사람이 없는 거 맞아요. 이낙연 주변에는 사람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준석과 손을 잡을 때는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게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결국 이낙연이나 이준석이나 결국 이낙연이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게 사퇴 시한을 이번 달 안으로 못 받고 있고 사실상 이준석이도 윤석열에게 27일까지 본인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자기네들의 탈당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쵸? 둘이 똑같아요. 그럼 왜 이달 말까지로 데드라인을 잡았을까? 이걸 봐야죠. 사실상 이달 말이 지나고 내년이 딱 되는 순간 지금 민주당 여러분들 총선 기획단은 떴습니다. 그 다음에 뜨는 게 뭐냐면 공천관리위원회가 뜨는 거예요. 공천기획단이 뜹니다. 공천기획단이 뜨기 전까지는 사실상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낙연이나 이준석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나갈 겁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이 망쳤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망쳤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파괴력이 생기냐면 제가 계속 이준석이를 마치 윤석열을 깐다 그래갖고 중도니 합리적인 보수로 보면 안 된다. 이준석이는 지금 아직도 소속이 국민의힘이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무당층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준석과 비명계가 손을 잡으면 당연히 시작과 동시에 10% 후반대 20% 지지율이 나옵니다. 지금 무당층이 거의 30%예요. 결국은 조중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양당 기득권 체제를 비판하면서 양비론을 펼쳤어요. 그렇죠? 이 정당도 나쁘고 이 정당도 나쁘고 양비론을 펼친 겁니다. 이 양비론을 펼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치를 깊게 내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팽배한 거예요. 제가 어디 가갖고 정치적으로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정치 분석하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제가 정치 분석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끔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저는 그 소리가 가장 화났어요. 아예 정치를 모르거나 아예 국힘당을 편드는 사람이면 저 사람은 국힘당 지지자구나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뭐를 잘못 알고 있고 뭐를 잘못 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해주는데, 아예 정치 얘기를 하기 싫어하면서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하면서 싸잡아서 정치 혐오를 드러내는 사람이 가장 한심해 보여요. 제가 보면 저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한심해 보였어요. 차라리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차라리 국힘당을 지지하는 어떤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인정해줘요. 근데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싫어하면서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정치 얘기를 흐려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중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왜 이낙연이의 신당 창당을 쿠데타라고 보냐면요, 정말 전통 친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나갈 민주당의 사실상 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어른이라 그러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네 계파가 공천에서 불이익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재명 당대표를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열광적으로 응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민주당에서 국힘당과 전두환 세력들과 손을 잡고 신당 창당을 한다는 게 쿠데타지 뭡니까? 안 그래요? 전두환의 후예들과 손을 잡고 신당 창당을 한다는 게 이게 민주당 전 당대표가 할 짓입니까? 이건 해당회의가 아니라 이재명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폐악질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전두환의 후손들과 손을 잡고 이재명 죽으라고 엿먹으라고 나가서 3당 야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제2의 김영삼을 꿈꾼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들이죠. 결국은 이낙연이가 본인의 실체를 드러낸 거죠. 이재명 싫다 그래갖고 자기 지지자들이 윤석열 찍을 때 방관했잖아요. 작년 대선부터 윤석열 대 이재명 중 하나뿐인 시험 문제 지금도 그대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이재명을 이겼으면 이낙연 대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면 나 진짜 결국은 이낙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늦지 않게 신당 결단하겠다. 이거 뭐냐면 이낙연은 신당 창당을 한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이준석을 만나겠다, 이런 말들을 어디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응? 그쵸? 그래놓고 신당의 캐치플레이드가 반윤 반명입니다. 반윤 반명. 응? 근데 비주류의 원칙과 상식, 신당 계획 아직은 없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직 20명 못 모은 거예요. 그렇죠? 아직 20명을 못 모은 겁니다. 이거는 이낙연이의 이런 신당 창당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탈당이죠. 이낙연의 쿠데타예요. 한마디로 내년 전쟁을 앞두고 우리 병사 빼가갖고 적과 같이 손을 잡고 민주당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쿠데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년 큰 민족의 운명이 걸린 전쟁을 앞두고 전두환의 후세들과 손을 잡고 신당 창당을 했다. 쿠데타죠. 그렇죠? 역모를 꾀하는 거죠. 연말까지 변화가 안 되면 우리가 갈 것이다.
이게 지금 얘네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냐면요. 이낙연계는 원외에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원외에 많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친문계가 사실상 많이 국회에 들어왔는데 이낙연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친문계 중에서 김종민 정도가 지금 저쪽에 있는데 사실상 윤건영, 문재인의 핵심이었던 윤건영 이런 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응? 지금 뭐 이원우 이런 사람 조응천 이게 왜 파장이 있냐면요. 1월 달에 이제 경선룰이 정해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전략공천 위원장에 안기백이 되고 뭐 이렇게 딱 됐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1월, 2월 되면 내가 이 당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비명계예요. 비명계인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공천 받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한 2월 말 정도 만약에 경선을 한다. 뭐 2월 초중순에 경선을 했는데 내가 현직인데 내 도전자한테 내가 졌어요. 이 사람들이 졌으니까 나 이번 총선 안 나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가만 안 있죠.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의 몸값이 껑충 뛰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못 받고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현지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의 몸값은 팍팍팍 올라가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2달 후면 사라지는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여기저기서 모셔가려고 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오는 순간 기호가 앞으로 당겨지니까. 엄청나게 배지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판에. 그래서 지금 이낙연이는 신당 창당을 이제 실무 작업 이준석과 때가 되면 만난다. 이게 언제냐면 김건희 특검 이후에 만나겠다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이 딱 몰아붙이는 순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나 어떻게 해갖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다시 파란이 일어나면 민주당의 비명계와 국힘당의 비윤계가 만나서 사실상 제3당을 실무 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응? 미친 거죠. 그래도 전 당대표였던 사람들은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합을 강제하고 딴 사람들이 탈당한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본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낙연은. 신당 착수를 연일 밝히는데 이낙연은 이제 와서 신당 창당 안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카드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할 일이 없죠. 그렇죠? 얘네들이 노리는 게 바로 여야 싫은 사람들 모두 모여라. 그래서 무당층이 늘어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죠. 정신 차려야죠. 어? 이재명 당대표가 싫다 그래갖고 전두환의 후손들과 손을 잡고 신당을 창당한다? 이게 왜 민주당에게 치명타가 될 수가 있냐면 얘네들이 당선은 못 되지만 얘네들이 출마하면 민주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렇죠? 이준석과 손을 잡는 순간 제가 보면 민주당이 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3신당, 민주당, 국힘당 후보 3명이 붙어서 총선을 치르면 어느 쪽이 더 불리할 것이냐? 저는 민주당이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얘네들이 그러면서 사실상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제가 한 발짝 더 나가서 분석을 해줄게요. 지금 연동형이니 병립형이니 얘기가 있죠. 지금 국힘당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골머리가 뭐냐면 이런 분당입니다. 분당. 그쵸? 국힘당 입장에서는 이준석이가 지금 굉장히 골칫거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낙연이가 골칫거리가 될 거예요. 아무리 지금이야 그 파도가 잔잔하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민주당 표가 분열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얘네가 노리는 게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그 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다 보면 자기네들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현재 선거제도가 운영이 돼야지 자기네들이 밖에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갑자기 이재명 당대표의 그 대선 공약이었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그런 사실상 말을 바꿔가면서까지도 연동형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다당제가 좋고 연동형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왜 민주당이 주저하냐, 이거는 국힘당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과 국힘당이 손잡고 병립형으로 가버리면 신당 창당할 수 있는 애들이 싹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주당과 국힘당이 실질적으로 병립형으로 가버리면 밖에서 소규모의 신당 창당들은 다 죽어버리죠. 근데 이 제3지대는 20%만 먹어도 얘네들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어요.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얘네들이 왜 병립형으로 민주당이 갈 것 같으니까 신당 창당을 한다 그러냐, 니들 그래? 국힘당과 야합을 해서 병립형으로 가? 그러면 니들 둘 다 엿먹어봐. 지네들도 후보를 내겠다는 거죠. 그쵸? 지네들도 후보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1번 민주당, 2번 국힘당, 3번 제3신당 누가 유리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병립형으로 갔을 때는 지역구에다가 후보를 내기 위해서 이준석과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낙연이 생각하는 신당 창당은요, 똥파리당이에요. 똥파리당. 그쵸? 저 똥파리다를 다 모아갖고 끌고 나가겠다는 거야.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클린하고 좋죠.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가 결국 민주당의 기회예요. 우리가 안철수가 탈당할 때 어떻게 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죠. 결국은 민주당은 전국정당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호남을 탈피해서. 저는 여태까지 민주당이 새로운 시대에 이재명을 맞이하지 못하는 저런 똥파리들, 당적은 민주당인데 투표는 윤석열을 찍는 저는 이낙연의 일부 지지자들을 이낙연과 함께 같이 끌고 나간다 그러면 저는 땡큐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정서상 신당 창당은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왜 여러분들, 이낙연은 사실상 신당 창당하는 순간 저는 정계 은퇴, 왜 그러면 나이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승부수를 띄우는 건데, 왜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신당 창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냐. 여러 예전에 뭐 문국현이가 나와서 뭐 정주영이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감들이 나와서 신당 창당을 하면 그 순간 파괴력은 있지만,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기득권 정치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남북이 갈라져 있어서 그래요. 이 분단의 아픔이 결국은 양당의 기득권을 고착화시킨 거예요. 끊임없이 박정희 때부터 호남과 영남을 갈라치게 하고 진보와 보수를 갈라치게 하고, 그 다음에 민주와 반민주 세력들이 끊임없이 공상남 몰이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당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시민들의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응? 그래서 제가 이낙연은 나가자마자 죽는다는 거예요. 잠깐 반짝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저는 이낙연이가 신당 창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국은 정계 은퇴 수순을 밟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낙연이는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는 맞습니다. 근데 신당 창당의 성공의 요건은 미래의 권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낙연이는 미래의 권력자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쵸?
결국은 이재명 엿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낙연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의 중간평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실상 다음 대선에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스크래치를 내고 자기의 정치적인 위상을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비주류 몇 명 되지도 않는 원칙과 상식들과 같이 나가려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친문과 친낙은 제가 결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20명이 모이지 않는 거죠. 응?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파괴력은 언제 일어나냐면 경선이 끝나고 나서예요. 막판에 막 몰려들 겁니다. 제가 보면 지금이야 뭐 어디가 참 누가 먼저 깃발을 드냐 이런 뉴스의 메인 정도를 장식하지만 결국은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여야를 합쳐서 100명은 될 거예요. 파괴력 있죠. 그렇죠? 경선에 떨어지고 넥스트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게지만 여야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당과 국힘당이 적어도 합쳐서 100명의 물갈이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100명이 물갈이가 되면 다음에 나가지 못하는 100명이 배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지를 누가 데리고 가냐? 그 싸움이죠. 당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배지들을 데리고 가면 자연스럽게 교섭단체에서 정당 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행동하는 것보다 숫자를 확보한 다음에 나가자마자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려고 하는 거죠. 그 싸움이에요 지금. 연말까지 보고 신당 창당 계획 밝히고 그러면 거의 한 달 걸려요 여러분들. 그쵸? 5월 초부터 신당 창당 그 가칭 무슨 정당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이나 이런 민주당 애들이 얘기하는 게 얘네들은 신당 창당을 했지만 비례는 자기네들 찍어달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노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연동형 비례대표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비례대표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사실상 나가서 신당 창당을 하게 되면 이게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것 같이 보이게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쪽에다 투표를 하게끔 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는 개혁 진보 연합이나 이런 정당들이 사실상 이재명과 이낙연의 싸움에 민주당이 탈당을 해서 분당 사태가 일어나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낙연이나 이쪽에는 한 20%는 지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만 표, 200만 표, 300만 표만 얻어도 얘네들이 볼 때는 10석의 의석은 확보할 수 있다. 거기에 이준석까지 합세해갖고 이준석이 젊은 층들과 영남의 표를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의 표를 끌어올 수 있다고 하면 자기네들은 다음에도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는 거죠. 이런 분석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세균 총리의 모양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낙연이 신당 창당을 하면서 밖에 나갈 때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의 손을 들어주면 전통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이쪽이 민주당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특히 호남에서는 전북의 대통령은 정세균이고 전남에서는 이낙연이가 과거에는 인기가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는 늘 탈당, 분당 이런 거는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응? 우리는 전남에서도 다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전남에서 이낙연 지난 경선에서 표 나오는 거 보세요. 이게 다 지역구, 지역 이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응?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낙연과 결이 다른 친문 정치인들을 잘 잡아야 돼요. 응?
그러니까 그게 모순인 거예요. 병리평으로 가면 신당 창당을 못할 거라는 얘기가 거기에서 우리가 혀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병리평으로 가도 신당 창당, 여러분들 병리평이라는 게 뭐냐면요. 정당별로 여러분들 만약에 비례 의석이 50개잖아요. 병리평으로 갈 경우에는 정당의 지지율만큼 50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나눠서. 이준석과 이낙연이가 신당 창당을 해갖고 제3지대에서 지지율이 15%가 나오면 15%의 의석을 가는 거죠. 7.5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40%면 4, 5, 20석을 가져가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20석이면 그러니까 비율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신당 창당을 하면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과라도 악마와도 손을 잡는 게 선거예요. 악마들과도 손을 잡는 게 사실상 선거입니다. 공천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공천을 못 받았다 그래갖고 당장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은 못 받았지만 내가 다음을 기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대3 정도 돼요. 7대3 정도 돼요. 이번에는 내가 그러나 민주당은 탈당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탈당이라는 그 경력이 나중에 민주당에 들어왔을 때 선거를 앞두고 경선에서 불복을 해서 탈당을 하게 되면요. 다음 선거에서 마이너스가 굉장히 커요. 계속 정치할 것 같으면 오히려 자기가 경선에서 질 것 같고 그러면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고. 왜 그러면 이 탈당과 신당에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의원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내일부터 만약에 이낙연의 그냥 똥파리 당이라고 하십시오. 그냥 똥파리와 젠더, 이 똥파리와 일베가 만난 겁니다. 제가 워딩 싸움은 잘해요. 결국은 윤석열 찍으면서 민주당에 남아있던 똥파리 세력들과 성공한 일베, 똥파리와 일베의 만남. 그냥 민주당에서 늘 시끄럽게 하던 것들 지금 나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낙연 전 총리와 통합과 조만간 대화를 하겠다.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한 5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당대표의 만남이 없다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낙연의 신당 창당이 파괴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지금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까지 하다 보니까 웬만한 선거 이슈나 정치 이슈에 놀라지를 않는다. 예전 같으면 민주당의 전 대표 이재명 당대표와 대선 경선을 붙었던 2등 이낙연이가 비명계를 내리고 신당 창당을 한다 그러면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내년 총선 잣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이낙연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불안해요? 하나도 안 불안하죠. 그렇죠? 하나도 안 불안하죠. 왜냐면 민주당을 그만큼 지지하고 여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온 여러분들이 정말 민주당 지지자들은 힘들거든요. 집권을 했을 때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힘든 거고요. 정권을 뺏겼을 때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상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낙연이에게 제가 저번에 쓴소리 한마디 했죠. 이낙연이 착각이 무엇이냐.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욕하는 것이다. 기존부터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당신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은 지지자들을, 이재명 당대표를 더 간절하게 만들고, 당신의 그런 민주당을 흔드는 태도가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당신을 안티로 만들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이제 결국은 이준석도
대구나 이런데 자기가 신당 창당에 어떤 여운은 띄우고 계속 빌드업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통적으로 TK 지역이 이준석 간다 그래갖고 막 지진이 난 것 같이 흔들리고 그러지 않아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탈당하는 이낙연을 욕하지 오죽하면 탈당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불안한 게 신당 창당을 했는데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나냐. 이준석이도 오죽하면 이낙연을 만나겠다고 하겠습니까? 응? 근데 저는 이게 바로 정치가 이렇게 뻔뻔하면 안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정치가 선거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눈 돌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무슨 좌우 합작도 아니고, 그렇죠?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현실이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준석과 만나서 신당 창당을 야기한다는 것은요, 정당의 이념과 가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저런 반통일 세력, 반민주 세력, 반민족주의자들과 만나서 내 배지를 위한다 그러면 신당을 창당하겠다. 그게 어떻게 명분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자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팔아서도 안 되고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서도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딴 거 없어요. 똥파리들과 일베의 만남을 추진한다. 파괴력 있던 말던 우리는 민주당 지지자로서 내년 총선은 윤석열 싫은 사람 다 모여가 아니라 윤석열 탄핵하려고 그러면 민주당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윤석열 싫다라고 해쳐모여 했다가는 결국은 윤석열이 납작 엎드리고 불쌍해지면 다시 국민의힘으로 다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준석을 경계하라 그런 겁니다. 이준석이가 지금이야 윤석열이 아직까지 이준석과 권력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서 저렇게 밖에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만 실질적으로 윤석열이가 식물 대통령이 되는 순간 당과 용산과의 관계는 역전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당이 용산을 끌고 갑니다. 집권 1년차까지는 용산이 당을 끌고 왔죠. 수직적인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벌써 윤석열은 힘이 다 빠졌어요. 식물 대통령이에요. 그럼 내년 총선이 딱 끝나는 순간 당의 요구대로 용화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연히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도, 왜 그러면 이 새끼들이 지금 너무너무 1년 반 동안 심각한 범죄 행위들을 했거든요. 특히 이 감사원, 국정원, 검찰. 다음에 우리가 저기서 바뀌지 않으면 정권 뺏기면 다 죽는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쟤네들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 이 설계자들이 있습니다. 조중동과 재벌 기득권, 검찰 기득권, 언론 기득권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생각할 때는 이준석이 뭐건 다 끌어모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준석이가 민주당이 위기면 자기의 배지들을 댔고 민주당에 입당하겠습니까? 국힘당에 입당하겠습니까? 결국 이준석이의 신당 창당은 위기의 국민의힘을 또다시 구하는 히든카드로 이준석이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위기의 국민의힘, 신당 창당에 성공한 이준석, 한 줄기 희망으로 남아 이대로 가다간 좌파들에게 정권 뺏긴다 라고 하면서 이준석이가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가든가 이준석이를 모셔가는 순간 결국은 이미지 좋아진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지휘하면 민주당은 작살나는 겁니다. 이미 조중동뿐만 아니라 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석열을 버렸어요. 왜 이준석을 키워줍니까? 민주당이 전 대표했던 사람들이 이준석과 손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중도층 표 가져가서 이준석 반, 민주당 반 나눠 가지려고요? 그러다가 이준석 보고 들어온 사람이 더 많으면 이준석 따라갈래, 민주당 따라갈래 했더니 이준석 만약에 신당 창당이 20석을 30석을 성공했더니 이준석 따라서 20명이 가고 민주당에 10명이 따라오면
그래서 제가 이준석 죽여놔야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매수자 이준석, 만약에 민주당에서 전 대표가 성매수에 따르면 정계 은퇴됐죠. 가루됐죠. 왜 이준석이는 성매수 혐의가 있고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에서도 징계를 받아갖고 당원권 정지가 됐는데 민주당은 이른 자들과 손을 잡고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합니까? 이번 기회에 이준석, 이낙연 다 죽여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준석이가 늘 윤석열에게 비단 주머니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준석은 어느새 여러분들 민주진보에서 이준석을 대권 후보로 키워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수없이 경고를 했는데 이준석은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명실상부한 청년 정치의 리더이자 젊은 대권 후보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준석이가 누구의 손을 잡냐에 따라서 대권이 휘청휘청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준석이가 홍준표의 손을 잡든 이준석이가 오세훈의 손을 잡든 또다시 20대 30대의 지지율은 민주당이 못 가져오는 거예요. 죽여놔야죠.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성매수 걸려갖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까지 받았는데 아직도 저렇게 온 방송을 휘젓고 다니면서 저럴 수가 있습니까? 응?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도 제가 좀 조언을 드리면 이낙연의 신당 창당이 파괴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친문을 껴안으셔야 됩니다. 민주당의 최대 개파는 친문, 민주주의 4.0이에요. 이낙연과는 결이 다릅니다. 결국 친노, 친문, 친명으로 가는 이 거룩한 계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친낙은 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좀 폭넓은 통큰 정치를 하셔야 돼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캐스팅 보트는 친문 정치인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모두가 친문을 응원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친문이에요. 그렇죠? 이 친문 정치인들이 사실상 이낙연에 붙을 리도 없겠지만 붙게 되면 사실상 민주당은 두동강 나는 거예요. 응? 두동강 나는 거예요. 저는 20대 지지율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지 않아요. 저는 저런 질문 자체가 저는 20대 지지율을 남자와 여자로 잡지 않아요. 20대, 30대 여자들이 민주당을 많이 지지한다.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20대, 30대는 남녀 구분 없이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았어요. 저는 20대, 30대들은 성별로 갈라치기 당한 거는 이준석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별에 갈라치지 않는 민주당이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을 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대안정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의 표를 잡기 위해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내면 남성은 반발하는 거예요. 남성의 표가 민주당에 지금 이준석 때문에 많이 뺏겼다 그래갖고 남성의 표를 잡기 위해서 또 정책을 발표하면요. 여성의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30을 절대 남성, 여성으로 편가르지 않는 거예요. 2030의 근본적인 사회 현상과 그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어우를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이 표가 안 나온다 그래갖고 이 표를 잡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편중되게 발표하는 순간 한쪽은 날아가는 거예요. 응? 왜 2030들이 왜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냐? 왜 과거에 2030들은 저 국힘당을 극혐했냐? 이런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인 이념 세대가 아닌 2030을 실질적으로 국힘당보다는 민주당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20대 남성 잡자, 20대 여성 잡자. 이거는 그냥 이준석의 못된 정치. 그럼 왜 국민의힘에서 젠더 갈라치기를 하면서까지도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이가 여성가족부 해체 이딴 짓거리를 했냐.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가만 놔두면 20대는 70% 가까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니까 여기를 갈라치기를 해서 반만이라도 가져오자라고 한 게 성공한 일배 이준석이가 했던 정치 협작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갈라치기에 의해서 결국은 남녀가 서로 으르렁대고 거기에 민주당이 거기에 사실상 지난해도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여성 카페, 남성 카페 이런 데 할 필요 없었어요. 이준석의 저런 젠더 갈라치기에 민주당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면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었고 2030 아들, 딸 우리 모두가 소중한 미래 세대라는 정책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당장 20대 남성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안 나온다 그래갖고 20대 남성에 대한 거대한 공약을 발표하거나 이미 저쪽에 다 넘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그게 넘어오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렇고 정책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뭐 이낙연의 신당 창당이면 사실상 이낙연은 똥파리와 일베의 만남이다. 이렇게 그냥 폄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뭐 개딸 이런 말도 안 쓰니까 민주당의 전통성은 저런 반민주 세력들과 손을 잡는 사람들은 사실상 정계 은퇴의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제가 조금 더 다음 주부터는 이낙연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제가 심층 분석을 조금 더 할게요. 저는 이낙연의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끝까지 이재명을 인정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기득권들이 이재명으로 내년 총선 못 치른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탈당의 명분 만들고 결국은 돌아 이준석과 손을 잡는다는 윤석열만 싫으면 다 모여라. 그렇죠? 이재명 싫은 사람도 모여라. 그게 중도의 표를 잡겠다고 하는데 선거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중도는 줄어듭니다. 그들이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표는 민주당에게 결집력은 더 세지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이낙연의 그리고 비명계의 쿠데타는 이재명을 끝까지 인정 못한다는 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핵심은 이낙연이가 만약에 신당 창당을 선언을 하고 실질적으로 비명계 의원들을 뭐 다수를 끌고 나간다라고 할 때 정세균 총리가 저런 분당이나 탈당은 민주당에게 맞지 않다라고 한마디 해주면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를 민주당에서 아마 정세균 총리는 탈당이나 분당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세균 총리의 스탠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맞죠? 예전에 안철수가 호남에 홀대론을 띄우면서 호남에서 의석을 싹쓸이했듯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재명 싫은 사람 다 와, 윤석열 싫은 사람 다 와, 이거 갖고 정알못들 있죠. 정치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건데 현 당대표가 버젓이 버티고 있는데 전 당대표라는 자가 신당 창당을 한다는 것은 공천 쿠데타다. 저는 이렇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안에 역모를 꾸미는 자들은 사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부터 역모를 꾀하는 자는 3대를 멸하고 사형을 시키는 겁니다. 이낙연은 정계 은퇴시켜야 돼요. 이번 기회에 이낙연 똥파리 민주당 안에서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바깔기 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준석과 연대하자고 하는 새끼들은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이준석과 연대하자고 하는 새끼들은 민주당 사람인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아니고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전통적인 민주당에서 배지를 달았던 사람들이 전두환의 후손들과 손을 잡고 신당 창당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 아니다. 오로지 자기 배지에 눈이 멀어서 선을 넘은 것이다. 쿠데타다.
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하다 이 뉴스가. 그게 뭔가 했더니 국힘당이 수도권에서 6석밖에 못 얻는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에서 그 기사가 나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윤석열 일당들과 조중동 일당들이 똑같은 마음은 김기현 사태예요. 그렇죠? 김기현 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중동 입장, 조선일보 입장에서도 김기현으로 내년 총선 치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좀 있으면 김기현 사태 본물이 일어날 것이다. 한마디로 김기현을 내쫓기 위해서 인류한이를 투입했는데 오히려 인류한이가 철수를 하게 됐죠. 한마디로 윤석열이가 힘이 빠졌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인류한이는 윤석열이 보낸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장제원이는 버스 동원해갖고 받아버렸고 권선동은 아예 대꾸를 안 하고 김기현이는 불출마 선언이나 험지 출마 선언하라고 영남 중진들에게 얘기했더니 울산 갈 겁니다 이지랄 떨고 아무도 대꾸를 안 했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가 제가 어제 분석을 한 게 그거죠. 왜 그러면 김기현이가 저렇게 사실상 김기현이는 윤석열이가 바로 내쫓았어야 돼요. 언제 내쫓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냐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사실상 김기현이 사태가 본물을 칠 때 국힘당뿐만 아니라 용산에서 김기현을 내쳤어야 되는데 용산에서는 그러니까 다음 당대표를 누구로 해야 될 것이냐가 사실 정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혁신이라는 걸 띄우면 근데 윤석열이는 아직도 자기가 국힘당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했죠. 윤석열이의 힘이 빠진 게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대패 이후에 급속도로 윤석열은 식물 대통령이 됐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어제 제가 제 심층분석 들으셨던 분들 있죠. 오늘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거센 사태론에도 버티는 김기현 체제 믿는 구석이 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어떤 걸 믿는 구석이라고 얘기했죠? 어제 윤석열과 김기현이가 회동을 했을 것이다. 근데 김건희 특검표 재표결 제가 이탈표 얘기했죠. 이게 오늘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전부터 얘기했던 분석인데 오늘 밤 10시에 얘네들이 내 분석을 봤는지 김기현 특검표 재표결 이탈표 해석. 그쵸? 제가 어제 이 얘기 했잖아요. 국힘당에서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 국힘당에서 반란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윤핵관이나 김기현을 치지 못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지금 윤석열이가 김기현이한테도 저렇게 질질 끌려가다 다니고 사실상 인류한이를 철수시킨 것은 결국은 끝까지 혁신안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용화대가 찍어 누를 경우에는 그래? 특검 때 보자. 이게 되는 겁니다. 김기현이가 사실상 윤석열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럼 여기에서 이제 국힘당이 지금 현재 국힘당 상황은요. 김건희 때문에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렸어요. 사실상 이번 달 중순에 공관위를 띄우려고 그랬거든요. 이번 달 중순에 공관위를 띄우려고 그랬는데 김건희 특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한마디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윤석열이가 김건희한테 이거 특검은 이거 좀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표단속 좀 부탁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태까지 모든 선거에서 국힘당이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로 깔 때 어떻게 했죠? 방탄. 무슨 방탄, 불체포 특권, 방탄 프레임 막 씌웠죠.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방탄 프레임은 누가 쓰냐? 국힘당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허건날 방탄 정당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을 국힘당이 막아버려. 만약에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렇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혁신위에서 조선일보에서 수도권 서울에서 6석밖에 못 얻는다 그래도 안 물러날 수가 없거든요. 원래 버티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 윤석열이가 버텨달라고 지금 애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민주당이 환호했다라고 하면서 한국갤럽에서 거부권 반대한다 70%. 제가 이번에 이명수 기자와 장인수 기자의 김건희 명품백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가 60% 했는데 70%가 돼갖고 김건희 특검 반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가 무려 70%입니다. 영남 특히 TK에서 67%예요. 응? 서울에서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서울에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가 77%예요. 응? 서울에서 윤석열이가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면 안 된다가 77%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응? 그 다음에 인천 경기가 75. 오히려 호남에서 74%인데 호남보다 인천 경기 서울이 훨씬 높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보수의 텃밭이라고 얘기하는 대구 경북에서도 67%입니다. 응? 더 재밌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가 47%,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가 39%, 무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8%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가 보수에서도 53%, 찬성은 35%밖에 안 됩니다. 지금 28일 날로 잡혀 있어요. 더욱더 윤석열이에게 압박이 가해지는 게 60대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가 55%입니다.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는 35%보다 20%가 높아요. 무려 70대에서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가 47%, 해도 된다가 31%. 무서운 거죠. 그렇죠? 윤석열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거부권을 자기가 행사했을 때, 제가 며칠 전부터 분석 계속했잖아요. 무기명 투표다. 왜? 수도권에서 77%가 김건희 특검법 통과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하면 수도권에 출마할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이 과연 거부권을 찬성을 해줄 것이냐. 이게 왜 김기현이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왜 윤석열이가 김기현이와 인요한이를 데려다가 셋이 얘기했냐. 인요한이에게는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김기현이와는 산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 그랬죠. 당론으로 정해져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하자. 재발의했을 때 당론으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김기현이를 여기서 서운하게 하거나 혁신안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가할 경우에는 이거는 당론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론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프레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기현이가 버티는 게 뭐냐. 공천관리위원장 등을 지금 임명을 하면 김기현이가 임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김기현이가 지금 버틸 수 있고 윤석열이가 왜 김기현이한테 잘 보여야 되냐면, 김기현이 당대표 뽑을 때 현직들이 윤석열과 함께 김기현이를 밀어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김기현이가 당대표 후보 도전할 때 저 좀 뽑아달라 그러면서 막 의원들 만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때 누가 자기를 뽑았는지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기현이를 뽑아줬던, 당대표를 뽑아줬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기현이가 날아가는 걸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요? 내가 김기현 당대표가 당대표 뽑을 때 내가 당신 뽑아준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겠어? 이런 생각을 다 하겠죠. 그쵸? 김기현 당대표 내가 만나고 당신 찍어준다고 얘기한 사람이야, 내가 만약에. 그러면 김기현이가 당대표에 있는 게 좋겠어? 아니면 전혀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당권을 짓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지금 현직 의원들은 대부분 김기현이를 밀었던 사람들은 김기현이가 남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김기현이가 나한테 은혜를 입어쓰는 걸 자기가 고맙다고 전화도 받았거든. 당대표 선거 끝나고. 당연히 지금 입장에서는 공천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물러나더라도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자기한테 공천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김기현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을 뽑지 않았던 하태경이나 원외에 있던 자들은 김기현이 물러나라는 소리가 있지만, 지금 친윤계에서 처음에 김기현이를 뽑았던 사람들은 김기현이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이 사퇴 소리가 당 밖에서는 심하게 들리는데 당 안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들리니까 김기현이가 버티는 거예요. 목줄을 쥐고 있는 거죠. 윤석열의 목줄도 쥐고 있죠. 당 안에 야, 내가 공천관리위원장 내가 임명하면 자기 사람 임명할 거 아니야. 그렇죠? 누가 봐도 김기현이가 자기의 말에 영향력이 들어갈 사람을 왜 그러냐면 김기현이가 공관위원장을 임명하는 순간 사실상 김기현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요. 그렇죠? 김기현이가 지금 당대표이지만 공관위원장을 임명하는 순간 김기현이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됩니다. 전부 공관위원장이 공천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김기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말빨이 통할 수 있는 공관위원장을 임명까지 하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김기현이가 내년 총선까지는 못 버텨요. 제가 보면 조중동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김기현이가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기를 자꾸 사퇴하라고 난리를 치니까 이번에 공관위원장을 이번 중순에 12월 중순에 임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이의 부탁이 온 거죠. 윤석열이가 회동을 왜 급하게 했냐. 만약에 공관위원장을 일찌감치 특검 전에 임명을 하게 되면 이탈표가 생기죠. 그쵸? 공관위원장을 또 윤핵관에 누가 들어온다든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공관위원장에 안 들어올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이가 컨트롤 불가하게 되죠. 그래서 공관위원장 임명을 김건희 특검 뒤로 미룬 거예요. 응? 이해가 가십니까? 원래는 특검 전에 공관위원장을 임명을 김기현이가 해갖고 사실상 내년 총선의 총선 규칙을, 공천 규칙을 담으려고 그랬는데 공관위원장을 먼저 임명하는 순간 뭐 영남의 중진 물갈이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국힘당에서 내년 내가 공천 못 받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친윤에서 이탈하는 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관위원장 임명마저도 뒤로 미루고 사실상 김기현이한테만 싹싹 빌어갖고 김건희 특검은 김기현이 손에 달려있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김기현이가 웬만하면 조선일보에서 저렇게 위기감, 수도권에서 6석밖에 못 얻기 때문에 내년에는 서울 위기다라고 하면 바로 당 안에서 들고 일어나서 김기현이 물러나라고 하면서 의원들이 연판장 돌리고 최고위원들 사퇴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김기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버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용산의 이제 힘은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죠. 응? 결국은 핵심은 뭐냐? 12월 28일 날 김건희 특검이 국회에서 과반만 있으면 통과가 되면 윤석열이가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12월 28일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2월 28일 날 쌍특검이 통과가 되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15일인가요? 윤석열이가 장고에 들어가겠죠. 여론을 살피겠죠.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알기로는 이게 15일인가요? 그러면 1월 중순이 됩니다. 1월 중순 안에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재부의를 붙여요. 15일 맞죠? 그렇죠? 그러면 늦어도 12월 28일이면 1월 12, 3일 내년 정도 되면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민주당이 재의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표를 계산하면요. 지금 국민의힘이 몇 석이죠? 한 110석 되나요? 다 합치면? 113석 되나요? 뭐 어중이 떠중이 다 합치면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정의당과 민주당 무소속 중에 민주당 소속의 무소속 다 합치면 185 정도 나와요. 반란표가 15석만 나오면 끝나요. 반란표가 15석만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윤석열이가 왜 여기에 목숨 거냐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국회에서 200석 이상이 나와버리면 윤석열은 그냥 탄핵당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김기현 체제에게 어떻게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론으로 정해서 투표장에 안 들어간다든가 이걸 노리는 겁니다. 그쵸? 국힘당이 불참하는 걸로. 근데 과연 김기현이가 그렇게 해줄 것이냐. 우리가 옛날에 써먹던 거 있잖아요. 누가 국회에 들어가면 하는지 보게끔 하려고.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다 앉아서 투표하게 되면 통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당론으로 정해서 투표장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동 폐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수도권 그 이후에 이제 김기현이는 날아가고 사실상 그 전에 공관위원장 임명해놓고 이제 국힘당은 이제 완전 작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외통수에 걸렸다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외통수에 걸렸다고 한 거예요. 특검을 거부해서 재상정을 했는데 국힘당이 단체들 당론을 정해서 거부를 하면 국민의힘 전체가 죽는 것이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살리자고 국힘당 의원들이 같이 죽겠습니까? 응?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김건희 살리자고 자기네 총선 포기할 사람들이 있을까? 그쵸? 그래요? 무조건 참석해야 돼요? 불참하면 통과당해요? 참석자 과반이면 아니에요. 제적 의원의 3분의 2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 제적 의원이 아니라 출석 의원의 3분의 2야? 아, 그러면 어떻게든지 당론으로 정해갖고 불가 판정을 그러니까 투표를 못하게 하게끔 해야 되는 거네. 제적 의원인 줄 알았는데 출석 의원이에요. 그럼 무조건 국힘당은 들어가야 되네. 들어가서 제가 보면 그거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과연 김건희 살리자고 수도권 의원들이 김건희 살리는 순간 여론을 봤더니 수도권에서 77%가 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우리 건희 살려야 된다, 명신이 살려야 되니까 그래도 윤석열에게 거부권 행사하는데 찬성해주자. 이게 될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쵸? 제 말에 일리가 있죠, 여러분들. 내 배지가 중요하지 김건희가 중요하냐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게끔 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게 해서 자기네들에게 이런 피해가 오지 않는 거를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28일 전에 어떻게든지 김건희 특검 받으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오히려 윤석열에게 압박이 갈 거라고 봐요. 오히려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를 해버리면 결국은 자기네들이 총대를 매야 되잖아, 국민의 의원들이. 근데 왜 네 와이프가 잘못했는데 네가 왜 거부권 행사냐,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주지 말고 네가 당당하게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특검 받아들여라. 이렇게 가면 아마 윤석열은 김명신이한테 아이씨 뒤질래?
이 새끼가 가만히 있었더니 누굴 비용신으로 하나. 너 죽을래? 뒤질래? 맞아, 뒤질 겁니다. 제가 알기론. 응? 국회의원 300명인데 왜 200석을 말합니까? 3분의 2니까. 총수님 요번에는 개국본 달력 안 주나요? 그 윤여정 씨한테 물어봐요. 그 출근도 안 해갖고 지금 업무를 안 보고 있어갖고 달력은 제가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국본을 나온 지가 1년이 넘어서 사실상 제가 있을 때는 챙겨줬지만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응?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국힘당 국회의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응? 여러분들이 국힘당 국회의원인데 내가 김건희 살리자고 거부권 행사한 거를 다시 찬성을 해준다? 오히려 이거는 윤석열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더 지배적이지 않겠어요? 응? 그쵸? 저는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국힘당이나 조중동이나 이 보수에 보이지 않는 기득권들이 윤석열을 엄청나게 압박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 프레임 뭐냐? 특검에서 김건희 구속수사해라로 외쳐야 돼요. 그렇죠? 뭐 특검 받아들이면 특검에서 이제 수사를 이제 좋은 게 특검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이제 특검을 임명을 하고 특검 사무실을 정하고 특검보를 뽑고 수사관을 뽑는데 한 2달 걸려요. 세팅하는데. 그러면 이제 특검이 이제 활동이 이제 딱 시작하는 게 3월이에요. 그쵸? 3월에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뭐 첫 번째 뭐 여기저기 뭐 소환 받고 특검을 2명을 임명을 해야 돼요. 사건이 달라요. 대장동 특검 1명, 김건희 특검 1명, 2명을 임명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요. 이게 예전에 이게 왜 윤석열이가 난처하냐면 국민의힘 의원이 추천한 특검,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이 추천한 특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법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그냥 국힘당이 임명한 사람 그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당의 김건희에 관한 특검이기 때문에 정의당에서 1명 추천하는 사람과 민주당에서 1명 추천하는 사람 특검 둘 중에 윤석열이가 고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추천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문재인 정부 때 김경수 지사 특검을 할 때 허위법 특검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래서 특검이 국힘당 추천 특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성윤 지검장,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임은정 검사. 그 외통수지. 그치? 정의당에서는 임은정 검사, 민주당에서는 이성윤 지검장 2명을 추천을 해요. 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외통수지요. 응? 하여튼 현재 누구를 선택해도 죽는 거죠. 그쵸? 박은정 검사나 임은정 검사 아니면 이성윤 지검장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국힘당 추천의 검사가 없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특검은 2명이에요. 대장동 특검 1명,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1명. 그 특검이 2개의 특검이 활동을 하는 거라서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대장동 특검 사건이 먼저 터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대장동 사건은 쭉쭉쭉 앞으로 나가고 김건희 특검은 느리면 안 되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 응? 그쵸?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특검이 2명이다. 사건이 별개 사건이라서. 그래서 한쪽은 임은정, 이성윤, 한쪽은 박은정, 또 어떤 검사 믿을만하죠? 박은정 검사 믿을만하고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별개 사건이에요. 3명밖에 몰라요. 뭐 좀 특검 깜들이 진해원은 너무 어려서 특검이 되기는 좀 그렇고, 진해원은 좀 하여튼 변호사들 출신 중에서 특검 임명해도 되고요.
특검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180, 90일인가요? 한동수 하면 되겠다. 근데 이종근은 박은정 남편이잖아. 심재철도 괜찮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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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도 괜찮네. 음. 하여튼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봐도 어? 외통수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외통수라고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외통수라고 계속 강조했잖아요. 어? 아, 양부남. 지금 민주당의 양부남. 양부남 괜찮다. 양부남 이성윤. 그쵸? 지금 민주당의 양부남 검사, 양부남 전 고검장인가 그분이? 양부남 그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 양부남. 근데 그분 출마하려고 하죠. 총선 나가시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미리 계속 얘기해줬잖아요. 윤석열이 지금 거부해도 죽어요. 특검 거부하는 순간 모든 보수에서 이제 윤석열 죽이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명신이한테 맞아 죽고요. 외통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현재 국민의힘 상황 이해가 가시죠? 왜 김기현이가 지금 안 날아가고 윤석열 만나고 와서 오히려 인요한이가 날아가고 김기현이나 윤핵관이가 윤석열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윤핵관이 이탈하는 순간 거부권 행사에도 죽으니까. 윤핵관들이 버스도 90대 동원하는데 의원 15명 못 모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 윤핵관이랑 지금 영남 중진들만 이탈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국힘 내 반란표 이거 단속을 못 하거든요. 이탈표 단속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재표결까지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연일 조중동이 특검 받아라고 하면서 막 때릴 거예요. 오히려. 연일 조중동이 특검 거부하는 순간 내년 총선 물 건너가 막 이런 기사가 조선이 시그널을 보냈는데도 안 들어 처먹으면 국힘당은 이제 각자 도생인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다시 재표결을 했는데 200표 이상 나와갖고 그게 통과가 돼버리면 사실상 윤석열 탄핵이야. 김건희 특검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탄핵을 국힘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라서 이게 결국은 어떤 박근혜 때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박근혜 때 똑같죠. 지지율 바닥치고 그때는 최순실이 국정농단 했지만 실질적으로 김건희의 국정농단이거든요. 이거 자기 특검법 통과 되는 시즌에 명품 백받아 또 아무 정신 못 차리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20일 날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산안을 통과가 되고 22일 날 자동 본회의에 상정되고 잘못하면 국힘당 그냥 이준석 신당뿐만 아니라 그냥 분당 예전에 새누리당과 바른미래당이 쪼개지듯이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제 윤핵관도 나가고 용산만 남는 꼬라지가 될 수 있어요. 용산만 남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 여태까지 자기 친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윤석열이 얼마나 지금 내용을 겪고 있냐면요. 야, 너 이번에 내가 국회의원 한번 어디 나가야지. 그러면서 막 용화대 막 불러들였잖아. 벌써 윤석열에게 줄 서 있는 검사들만 해도 100명이라는 소리가 있고 막 그런데 얘네들과의 약속을 못 지키는 거지. 그렇죠? 윤석열이가 이렇게 인요한이를 보내갖고 영남 싹 비워놔.
그리고 저기 영남 싹 비워놓고 윤핵관 싹 비워놔 자리. 그 자리에 자기 검사들 투입하려고 그랬는데 윤핵관도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지 대통령 만들었더니 이제 내 목줄까지 쥐고 있네? 지가 뭐 끊으려고 그러네? 다 받아버렸잖아. 그쵸? 여태까지 윤석열 믿고 검찰 떠나갖고 그 용화대 들어온 뭐 비서관들이나 뭐 수석들 그리고 이 정부의 인사들 보이지 않게 또 친인맥으로 이번에 국회의원 한번 해야지라고 했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윤석열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꽂을 자리가 없고 인요한이가 결국 밀렸잖아. 총수님 국힘은 왜 특검 추천권이 없나요? 아까 말씀드렸다듯이 이거는 국힘당 사건이니까. 윤석열이 그 국힘당 소속이고 국힘당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은 예전에 민주당에서도 김경수 지사 사건일 때는 민주당이 추천 인사를 내지 않았어요. 관례예요, 관례. 윤석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양치기 손에 낸 거예요. 뭐 대구에 꽂아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절대 배지 앞에서는 피보다 진한 게 배지예요. 그 새끼 봐요. 그거 누구야? 지 형 죽었는데도 쌩 까고 지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누구예요? 그게 그 누구죠? 나 그 사람 보면 제일 무서워요. 성일종. 와, 성완종 지 형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면서 유서까지 썼는데 그거 내가 동생이면 자기 형 성완종이 그렇게 유서를 써가면서 의문의 죽음을 자살을 했으면 내가 동생이면 우리 형 죽음이 억울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배지 달고 있잖아. 조용히. 나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들 피보다 진한 게 국힘당은 배지예요. 피보다 진한 게 국힘당은 배지예요. 배지는 피보다 진하다. 이게 국힘당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연말에 내년 초에 물론 민주당 안에서 이낙연의 쿠데타, 근데 쿠데타는 진압되게 돼 있습니다. 그 진압군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지지자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공하지 못하는 쿠데타는 역모로 정계 은퇴시키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김건희 특검이 민주당의 어떤 신당 창당 분당 사태보다 이제 이준석이가 얼마나 여우예요. 저희 신당 창당합니다. 빌드업만 쫙 해놓고 김건희 특검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김건희 특검 때 만약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되죠? 지지율이 완전 바닥치겠죠. 그때 잘못하면 윤석열 지지율 10% 나와요. 그렇죠? 최순실 국정농단 터질 때 박근혜 지지율이 7%까지 떨어졌었어요. 윤석열이 만약에 김건희 특검을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대통령 지지율 10%대로 떨어지는 순간 국힘당과 용화대는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침몰하는 배에서 어떻게 되죠? 탈출 러시가 되는 거예요. 탈출 러시가 되면 그거 줍줍줍줍줍줍 누가 하려고? 바로 이준석이가 밖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힘당 침몰하고 있어요. 빨리 나와요. 내가 살려줄게요. 지금 그래서 이준석이가 계속 신당 창당한다 계속 밖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올 연말 과연 통과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냐 안 하냐 내년 초에 신년부터 이제 국힘당의 방탄 그 다음에 제 가족 감싸기 생각해봐요. 국민 77%가 서울에서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는데 윤석열이 여태까지 뭘로 먹고 살았어요? 공정과 정의 참 개나 갖다 줘라가 되는 것이고 여태까지 민주당한테 방탄정당 씌웠던 것도 총선을 앞두고는 이제 국힘당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김건희가 이번 총선에 다 말아 처먹고 계세요.
백 줘. 백은 받을 건 다 받고 가래도 뱉고 결국은 내년 총선은 김건희가 구속되면 국힘당이 살고 국힘당은 윤석열답다. 자기 부인도 구속시킨다. 어? 국힘당 여러분들이 내년 수도권에 선거 나와야 돼. 가장 내년 선거에서 윤석열이가 나를 도와줄 건 뭐죠? 역시 윤석열이는 공정과 정의다. 장모도 구속시키고 와이프도 구속시키고 역시 윤석열은 권력에는 지위고하가 없다. 범죄에는. 국힘당이 가장 말하는 것은 김건희 구속이에요. 그렇죠? 김건희가 구속돼야지 지네가 사니까. 응? 그렇잖아. 김건희가 구속돼야지 자기네들이 야 윤석열 진짜 윤석열 정말 그렇다. 진짜 이거 특수부 검사지만 좀 무서울 정도로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지만 자기 와이프도 구속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죠. 장모도 빵가, 와이프도 빵가, 윤석열이는 곧 갈놈. 한마디로 이게 연년 노문을 짓는 거지. 장고 증명해서 깜빵간 얀, 주가 조작해서 깜빵간 얀, 투, 곧 깜빵갈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곧 갈놈, 이미 간년, 곧 갈년, 좀 이따 갈놈, 이미 간년 이렇게 되는 거죠. 연년놈. 더 이상 위험해서 얘기 안 할래요. 네, 진짜 우리 이재일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름다운 구속이죠. 진짜 여러분들 이게 제가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며칠 전부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거 재표결 때문에 김기현이 불렀다. 그쵸? 여러분들 요즘 기사 보면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던 내용 보니까 좋았죠. 그쵸? 제가 며칠 전부터 이거 윤석열이가 가장 지금 외통수에 걸린 거는 재표결 됐을 때 이탈표다. 그래서 인요한이가 손들고 철수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층분석 들어주셨던 분들은 이게 진짜 외통수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기사를 대하면 야 이게 얼마나 윤석열 입장에서는 난처할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와이프가 졸라 무서워. 보통이 아니야. 오죽하면 해외 순방 갔다 와서 다 이렇게 악수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영부인한테 김건희한테 이래. 그 정도야. 맨 마지막에 지 와이프한테 등 떠들여 주는 것 같아. 웬만하면 수고했어 이 정도인데 이 정도야. 그쵸? 대통령한테 인사한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같았으면 진짜 이 용산의 권력은 대통령인데 이거 받았다가 어떻게 될 거야? 야,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윤석열이면 어떻게 해? 진짜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윤석열이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 진짜 김건희 여러분들 그냥 용산에서 해외 순방 나가면 김어준 총수도 맨날 저기 윤석열은 저기 뭐 숨은 그림 찾기에서 나온 듯이 막 여기 요만큼 옆통수 보이고 그러잖아. 진짜 용산에서 사진 작가들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김건희가 해외 순방 나오면 사진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윤석열이야. 졸라 무서워. 얘가 지금 국정을 장악했어. 이미 홍보수석실, 시민사회 수석실, 금감이 누구? 금감이는 누구? 그 새끼 안 돼. 사실 다 했어. 근데 특검이 올라왔어. 너 알아서 해라. 너 씨발 새끼 너 그래서 죽는다. 뭐 이렇게 했어. 이미 협박 받았어. 네덜란드 가갖고 비행기 안에서 거의 반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 김기현이라도 불러서 사정해야지. 제 입장이 이렇습니다. 이러다가는 대통령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
어? 이거 진짜 여러분 외통수야. 응? 왜 그러냐면 김건희가 입 벌리면 윤석열은 끝나지 뭐 이 정부. 녹취록하고 김건희 7시간에 녹취록하고 막 한동훈이랑 통화한 거 김건희가 막 서울의 소리 나와서 까고 시사타파에 나와서 김건희가 막 윤석열이랑 우리 아저씨가 대선 전에 이 새끼한테 돈 받았어. 이 새끼랑 나랑 다 한 거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응? 김건희 이제 2판 4판 이래서 막 서로 까고 그러면 끝장나는 거잖아. 그쵸. 어쨌든 좋은 소식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이낙연 쿠데타 세력들은 우리 당원들이 진압을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낙연 신당 창당이라는 거는 제 월요일 날 제가 또 전화를 열심히 돌리고, 제가 화요일 날은 또 국회에도 가고 취재도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낙연이가 이게 별로 제가 여태까지 제가 취재를 해보면요, 전통적인 친노 친문은 움직이지 않아요. 전통적인 친노 친문은 탈당은 곧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갈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 밉지만 하여튼 뭐만 하면 행동하면 그때 가고 조지면 되니까 똥파리와 일베의 만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심리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